안녕하세요. 실용글쓰기 강의하는 오선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112회 실용글쓰기 시험 잘 보고 오셨나요? 저도 열심히 보고 왔습니다. 시험을 다 보고 나오니까 완전 봄 날씨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음 일정이 있어서 아무것도 나들이를 하지 못하고 집에 왔는데요. 그리고 나서 다 일정 끝내고 지금 밤입니다. 밤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어요. 내일 아침에 찍을까 그러다가 좀 빨리빨리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총평을 해드리자면 객관식은 쉽게 서술형은 어렵게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건 협회 측에서도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객관식은 좀 쉽게 되고 그다음 서술형에서 변별력을 가져가겠다. 이런 기조를 쭉 유지하겠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객관식은 꽤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험 끝나고 카페에 오시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좀 본 결과 좀 저번보다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셨던 것 같거든요. 자, 서술형 6번, 7번의 문장 형식을 맞추는 게 전 되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문장 형식을 뭐뭐가, 뭐뭐하는, 뭐가 이렇게 엄청 뭐가 많았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다 맞춰서 어떻게 하는 거지? 심지어 무엇 무엇 한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무리 해도 한을 맞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수식어의 방식으로 글자를 만들라는 건지 아니면 정말 정말 한으로 끝나는 말로 만들라고 하는 건지 시험을 딱 맞닥뜨렸는데 너무 애매해서 그래서 좀 안전하게 가야 되니까 어찌 됐든 한 이렇게 꾸며주는 말 중에 한으로 끝나는 말을 겨우겨우 찾아서 답안을 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답안 쓰셨는지 이따가 영상 다 보시고 나서 꼭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서술형 9번에 조건들을 쭉 보면 모두 쓰라는 조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모두가 좀 애매한 거예요. 예를 들어 A와 B의 내용을 모두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럼 이 모두 쓰라는 얘기가 A부터 걸쳐 있는 것인지 아니면 B에 해당하는 내용을 모두 쓰라는 건지 전 이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왜냐하면 B의 내용이 뭐였냐면 바로 그 한류 콘텐츠를 수출하는 현황이었어요. 그게 음악, 영화, 드라마, 웹툰 이런 각각의 분야마다 어느 정도의 수출액을 달성했는지를 이야기하는 그런 그래프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음악, 미술 없었군요. 음악, 그다음에 드라마, 영화 각각에 해당하는 모두를 쓰라는 건지 아니면 이거 모두에다가 이 앞에 있었던 앞에는 또 뭐였냐면 팬이 얼마나 많아졌는가 한류 콘텐츠의 팬이 얼마나 많아졌는가의 내용이 또 그래프로 있었거든요. 다 기억나시죠? 그럼 이걸 다 같이 쓰라는 건지 아니면 주요한 내용 두 개를 그냥 모두라고 표현을 한 건지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분량을 잘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쓸 때 앞에 팬의 현황은 앞으로 많아질 거다. 그 수치 2억 몇천 명이었는데 아무튼 그것만 쓰고요. 그다음에 뒤에 나오는 그 모두가 가장 가깝게 붙어 있었던 그 뒤에 나왔던 수출 현황 있죠. 그거는 매 걸 다 썼어요. 음악에 얼마, 드라마에 얼마 이거 다 썼어요. 그렇게 저는 해석해서 분량에 맞춰서 딱 썼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모두가 어디까지인지 되게 중의적이잖아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니까 가장 가까운 것에 해당하는 내용을 모두 쓰는 방향으로 글쓰기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글쓰기 원리에서는 제일 처음에 상황 맥락이 나와 있었어요. 상황 맥락은 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화자나 청자, 대화를 나누는 시간과 공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지금 나누고 있는 상황 그 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상황 맥락이에요. 반면에 사회문화적 맥락은 대화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뭔가 머릿속에 들어있는 가치관이나 공동체 의식, 이념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눈으로 딱 보이진 않죠. 근데 대화를 나누다 보면 알 수 있는 게 바로 사회문화적 맥락이에요. 이런 상황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은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등장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여러 가지로 변형하면서 나올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에 1번 아니면 2번이었던 것 같은데요. 상황 맥락에 대한 설명 나온 게 있었거든요. 전 그걸 답으로 골랐어요. 나머지 것들은 사회문화적 맥락에 해당하는 의식적인 차원, 가치관 이런 것들이길래 그건 다 지우고 남아있는 거 하나 답으로 골랐습니다.
쓰기 동기는 지난번에도 나왔었는데 또 나왔죠. 내적, 외적 동기, 결국은 이런 것들이 쓰기를 하게 만든다는 것이었어요. 외적 동기에는 긍정적인 보상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너 이거 하지 않으면 뭐 처벌을 할 거야, 감점을 할 거야, 이런 식의 강화도 있다는 거죠. 강화라는 건 그 행동을 하게 만든다는 뜻이거든요. 부정적인 부분도 강화가 될 수 있다. 이 내용이었어요. 저는 예상하건대 이 부분이 다음에는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은 긍정적인 보상만 나의 쓰기 동기를 부추길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부정적인 강화도 역시 나를 쓰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요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놓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나올 법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주제문을 파악하는 거였는데요. 제가 기억을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인류 문명은 뭐 스토리텔링으로 발전하였다. 요걸 저 답으로 골랐어요. 왜냐면 문제가 주제문을 파악하라 그랬거든요. 그럼 문장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선지 5개 중에 문장 형태로 안 되고 명사로 끝내는 건 다 지웠어요. 그랬더니 2개 남더라고요. 그런 다음 제목, 그러니까 주제문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적 표현이면 안 돼요. 왜냐면 명확하게 전달해야 되는데 비유적 표현을 써버리게 되면 비유적 표현은 되게 다의적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비유적 표현을 이렇게 해석하고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여러 가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건 정확한 문장이 아닌 거거든요. 비유적 표현으로 중심 문장이 나오는 것도 안 돼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 찾으면 됩니다. 다이어 맞추다의 의미, 거기에 밑줄 쳐져 있는 건 어떤 위치, 방향을 맞추다 였는데요. 이 맞추다를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가 나왔어요. 그 중에서 가장 좀 가깝게 있는 것이 여기 빨강색으로 표시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서로 어긋남이 없이 조화를 이루다. 어떤 기준이나 정도에 어긋나지 아니하게 하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는 사실 답이 기억이 안 나서 저는 그걸 답을 했던 것 같아요. 서로 이렇게 보조를 맞추다? 서로 합을 잘 맞추는 거죠. 예. 서로 어긋남이 없이 조화를 이루다. 요 뜻으로 생각해서 서로 발맞추어서 서로 보조를 맞추어서 그걸 답으로 했거든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보기에 나와 있었던 맞추다가 뭐였냐면 인공위성들 중에서 뭐 서로 신호를 잘 주고받기 위해 뭐 추진체를 작동시켜서 방향을 이렇게 맞추다 였거든요. 그러면 이게 잘 돌아가게 하려고 방향을 맞춘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서로 어긋남이 없이가 아닐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것도 역시 확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했는지 알려주세요. 그 다음은 논리적 순서였는데요. 선다형 시험에 앞에 장점 나와 있었고 이제 그것에 이어질 내용들이 쭉 나왔었는데 단점이 여러 개 나오더라고요. 단점 여러 개 중에 2번째 단점 나오는 곳에 어떤 특정 개념이 나왔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개념을 정의 내려줘야죠. 그래서 저는 이런 순서대로 했어요. 장점 처음에 나오고 단점들 여러 개 나열해서 쓰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 단점에 나와 있는 특정 개념을 정의하는 방식의 문장이 뒤에 이어져 나와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순서를 썼습니다. 그 다음 비유적 표현 나왔었는데요. 뭔가 애쓰지 않고 자연스럽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 이걸 비유적으로 잘 표현한 것은 여기 나왔거든요. 저는 파도가 그리는 모래사장 그림. 이게 이 글자가 정확하진 않습니다. 대충 이런 내용이었어요. 왜냐하면 파도가 이렇게 와서 뭔가를 그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파도가 이렇게 왔다가 사라지는 이런 과정 중에 모래사장의 그림이 나타난다는 건 우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찾았고요. 자, 뒷받침 문장. 독서의 효용과 가치를 뒷받침할 수 있는 문장이 아닌 것은. 아마 이건 다들 다 맞히셨을 것 같아요. 자, 독서의 효용과 가치를 뒷받침하려면 독서의 좋은 점들을 이야기하는 건 다 뒷받침 문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거 다 놔두고요. 아닌 거. 뭐 독서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 나온 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선택하면 되는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은 글쓰기 실제로 넘어올 건데요. 공문서에 뭐 효력 조건, 이거는 지난번에도 한번 나왔었던 거라서요. 도달주의에 있다라고 해서 그 문서가 상대편 수신자에게 도달할 때까지, 도달하면서 문서가 효력이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공문서 안에 들어가는 취지, 경과, 안내, 당부 여기에 들어갈 말을 찾는 것이 문제에 나왔었죠. 저는 이 마지막부터 봤어요. 왜냐면 당부니까 뭐 이렇게 이렇게 뭐 해야 한다. 이렇게 이렇게 하기를 뭐 원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거 먼저 찾았더니 선지 5개 중에서 하나가 딱 남는 거예요. 그래서 꽤 금방, 꽤 빠르게 정답을 찾았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다음 기한문이 나왔었는데요. 기한문에 양식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들 그리고 내용 구성의 항목 여기 나왔어요. 이거는 2025년 시대 에듀에서 나온 기출문제집 있죠. 거기에 비슷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문제 가지고 와봤는데요. 시행일자는 문서가 효력을 발하는 날짜로서 문서의 등록일이 시행일이 된다. 요거 X. 예. 시행일자는 문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짜로서 최종 결정권자의 결재일이 시행일자다. 그죠, 그죠. 그러니까 우선 도달주의에 의해서 수신자에게 가야 돼요. 그게 기본인 거고요. 그런 다음 결제를 통해서 이제 그게 시행이 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뭔가 문서 안에 적혀 있는 어떤 행사라든지 정책, 제도 이런 것들이 이제 될 수 있는 거죠. 그다음 기한문의 양식을 보면 접수한 문서를 처리하기 위해서도 기한문의 양식을 쓸 수 있고요. 상급자의 지시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도 쓸 수 있고 자기의 업무를 진행하거나 상급자에게 제안하기 위해서 법령이나 각종 규정 등의 근거에 의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도 이 양식을 쓸 수 있어요. 그동안은 기한문의 양식을 언제 쓰느냐 이러면 기한문은 뭐 어떤 협조를 요청하는 상황? 뭐 그럴 때 쓰지. 요 정도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나 다양한 상황에서 기한문의 양식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 지우면 나머지 한 개 남는 거. 그게 정답이었어요. 기한문의 양식을 쓸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 보고서 작성 방법과 고쳐쓰기 내용 나왔었어요. 고쳐쓰기에서 저는 3번 했어요. 정확히 기억나요. 왜냐하면 보고서의 내용이 뭐였냐면 뭐 문제점. 지금 이렇게 사업이 부진하게 된 이유는 원인은 이걸 쭉 분석하고 있는데 갑자기 부진하게 된 그 원인이 아니라 열심히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다였나? 회의였나 무슨 행사였나? 뭐 많은 행사를 하고 있다. 이런 게 선지에 나온 거예요. 그거는 맥락상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 지우는 거. 그 고쳐쓰기가 3번에 있었거든요. 그 번호가 정확히 기억나요. 3번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획서가 나오는데요. 와, 이게 제가 지금 여기 기출문제라고 썼는데요. 이게 우리가 2025년 새롭게 실글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바뀌기 전에 또 예상 문제를 2회짜를 한번 이렇게 공유를 했었어요. 여러분 실용글쓰기 홈페이지 가시면 다 확인하실 수 있어요. 개정된 후에도 예시 문제를 2회 해서 공개했고요. 개정되기 전에도 2회가 있었거든요. 그 개정 전에 있었던 예상 문제에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시대에듀에서 나온 기출문제집도 푸시면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개정 전에 있었던 예상 문제에 개정 후에 있는 예상 문제. 이걸 다 풀어보셔야 돼요. 네. 시험 범위가 같다면, 같은 분야라면 예전 것도 충분히 문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기획서인데요. 김한국 사원, 이것까지 똑같아요. 김한국 사원이라고 나와서 제가 이름이 재밌군 이러면서 풀었거든요. 이게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위와 같은 글을 작성하는 요령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여기 3번이 정답입니다. 네, 우리가 풀었던 문제에서 이게 3번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요 3번에 해당하는 게 기획서의 특징인데요. 기획서는 상대방을 설득하는 게 목적이에요. 아마 제 유튜브 영상 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제가 목적을 잘 분석해 두라고 말씀드렸죠. 설명하거나 보고하거나 하는 문서들은 사실을 전달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사실 위주로 되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기획서는 설득이 목적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떻게 하면 내 생각을 받아들일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내 말대로 하면 이런 기대 효과가 있어요. 이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엄청 근거로 많이 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에요. 상대방의 공감과 흥미를 불러일으키어 해당 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기획서의 특징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 지금 영유아 전용 세제가 나오니까 이거 상품이네. 5번. 5번 하신 분들 되게 많을걸요? 근데 5번은 제안서에 대한 내용이래요. 이거 한번 바뀌어서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 요거 잘 보시고 1번 제안서, 5번 제안서, 2번, 4번 보고서 각각 특징을 잘 연결지어서 한번 이렇게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또 나올 수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상사가 쓴 평가인데요. 요것도 그대로 나왔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기획 목적과 전략, 목적의 내용을 보시면요.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뭐 되게 뭐 이벤트를 한다, 신문 광고를 한다. 이게 전략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게 혼재되어 있죠. 빼고요. 기획 목적, 전략, 실행 기획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면 좋겠다. 기획서니까 기획이 들어가는 게 좋겠죠. 신상품에 대한 광고 기획이므로 유통에 대한 대책 및 촉진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신상품에 대해서 유통을 하기 위한 어떻게 하면 촉진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이 기획서에 들어가 있어야 하고, 붙임 자료보다 다 본문의 내용을 다 넣어야 된다 하는데 붙임 자료 넣을 수 있어요. 여기도 6번에 붙임 자료 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서문과 기획 배경이 같은 내용이 반복된다. 이 서문에 있는 내용과 기획 배경, 여기 보니까 알릴 필요가 있다, 알릴 필요가 있다. 예, 공통적으로 중복되고 있죠? 그러니까 중복되는 내용을 그렇게 싫어하더라고요.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고, 여기 놓쳤네요. 요것도 기출문제. 이것도 개정 전에 있었던 예상 문제에 있어요. 네. 약간 문제는 바꿨더라고요. 문제는 조금 바꿨는데, 그래도 역시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요, 글의 앞부분에는 홍보문이라고 해놓고, 그 다음 여기 물을 때는 안내문,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홍보문이랑 안내문이랑 거의 비슷하게 문제를 내고 있구나.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무래도 안내를 하려다 보니 명확하게 전달해야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유적 표현을 쓰면 명확한 전달이 어렵기 때문에 비유적 표현을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명확하고 정확하게 전달해야죠. 또 안내문에는 여기 보니까 뭐 전시 설명은 언제 하는지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관람할 수 있는지는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필요하다. 전시회 관람 시간 봐주셔야죠. 그 다음은 근로계약서인데요. 여러분은 이 문제 잘 푸셨나요? 전 여기에 제가 물음표를 이렇게 찍어놨는데 왜 그랬냐면 계약 내용에 들어갈 내용, 계약 내용이 뭐 들어가야 돼요? 근로계약서. 내가 이제 언제부터, 근로 개시일, 언제부터 근로할 건지, 그 다음 내가 받게 되는 임금, 그 임금을 언제 보내줄 건지, 그리고 내가 어디에서 근무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 이런 게 다 계약 내용에 들어가야 하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전 정확히 문제 번호도 기억나요. 21번. 약간 이렇게 왼쪽 페이지에 좀 윗부분이었어요. 21번. 제일 마지막까지 고민하다가 답을 체크했는데요. 전 이게 문제 오류 같은 거예요. 왜냐면 적절한 것을 물었거든요. 근데 1번부터 4번까지의 선지가 다 근로계약 내용에 다 들어갈 내용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5번에 뭐 상사의 말은 무조건 따른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맥락상 혹시 이거 적절하지 않은 것은을 묻는 문제인데 적절한 것으로 잘못 냈나? 그리고 저는 고치러 감독관이 오시려나? 이러고 막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아무거나 계약서에 들어갈 것 같은 내용 체크했어요. 그쵸. 혹시 저 같은 생각하신 분 없나요? 저만 그렇게 생각한 건지 모르겠어가지고요. 혹시 제가 지금 놓치고 있는 거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 혹시 계약 안에 들어갈 내용에 뭐 뭐는 빠집니다. 지금 제가 얘기했던 막 그런 임금이라든지 결제 날짜 뭐 이런 거 중에서 뭐가 빠져요. 선생님 잘못 알고 계세요. 하고 있는 거 있으면 저 알려주세요. 네. 전 좀 답답해가지고. 근로계약서의 특징도 나왔고요. 요거는 시대 에듀에 나오는 그 문제집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사고력 문제로 가보면요. 기업 경영에 있어서 경영하는 거, 그러니까 운영하는 것과 마케팅과 회계 업무 이런 업무들을 구체적인 내용과 연결짓는 그런 문제가 나왔었고요. 이것도 어렵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문제 분석하는 게 나왔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직원이 왜 우리가 매출이 부진한가에 대해서 정확히 이유를 분석하지 않고 코로나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뭐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있어 가지고 '아 문제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다.' 고게 정답이었죠. 그다음 간접화법 나왔어요. 의도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뭐 의문문이나 평서문 등으로 예를 들어서 어 뭐 친구가 막 달리기를 하고 왔어요. 그러면 나 가방에 차가운 물 있어. 물 있어."라고 평서문으로 썼지만 그건 무슨 의도예요? "내가 너한테 물을 줄게." 이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펜 좀 빌려 주세요." 그러니까 "펜을 맡겨 놨어요?" 전 그 문제 보고 되게 웃었는데. "펜 맡겨 놨어요?" 이건 안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맡겨 놨어요?" 이렇게 질문, 의문문으로 했지만 이건 안 주겠다는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밑에 제가 잠깐만 빌릴게요. 빌려 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있었죠? 그게 직접 화법. 간접 화법에 해당하지 않는 거 전 그거 골랐어요. "펜 빌려 주세요." 이렇게 말한 거. 그다음 시장 경제와 황사와 미세먼지 나온 줄글 독해하는 거 나왔었죠. 그래서 이거는 뭐 문제없이 하셨을 것 같아요. 특히나 황사와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편서풍, 편서풍의 방향이 잘못 나와 있는 게 정답이었죠. 적절하지 않은 거. 글쓰기 윤리에서는 표절. 내가 허락을 받지 않고 승낙받지 않고 그걸 썼을 때 그게 표절이었죠. 그래서 그거 내용 나온 게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서술형으로 가보도록 할 건데요. 맞춤법 내용이 나와 있었죠. 이것도 제가 다 외워서 나왔습니다. 첫 번째, 이 맥락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 정확한 글자는. 근데 맥락은 같아요. 속도는 느리다 라고 해야죠. 소는 다치다. 학생, 뭐 혹은 선생님 이런 자격을 얘기하고 싶을 때는 서죠. 자, 일을 끝내는 건 마치다. 눈을 감는 거, 이렇게 힘을 줘서 눈을 감는 거라든지 뭐 어깨를 이렇게 꾹 눌러서 힘을 주어서 주무르는 거, 이런 건 지그시예요. 우리 문제에서 지긋이 중간에 밑에 시옷이 있었죠? 지긋, 시옷이 있는 경우는 나이가 어느 정도 들다. 그래서 나이가 지긋이 들었다. 그때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그시가 맞습니다. 그다음 외래어 표기법은 카페 파이팅. 오, 너무 반가웠어요. 티켓 로보트 아니고 로봇, 초콜릿. 요게 정답입니다. 그다음 올바른 문장. 뭐가 잘못되었는지 그 이유 쓰고 잘못된 부분 찾는 거였죠. 그죠? 의미의 중복으로 방금 전. 네, 요게 방금이라는 말과 전이라는 말이 중복된 부분이지 않나 해서 골랐고요. 중의적 문장으로 아버지의 그림. 왜냐면 아버지의 그림이 아버지가 주인공인 그림일 수도 있고 아버지가 그린 그림일 수도 있고 아버지가 소유한 그림일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이 되면 중의적 문장이라고 해요. 그 다음은 문장의 호응. 앞에가 왜냐하면이거든요. 그럼 뒤에가 때문이다가 와야 되는데 잊었다였나? 잊어버렸다였나? 여러분 기억나세요? 갑자기 지금 잊어버렸다였던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원래는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호응이 안 맞아서 이 부분을 썼어요. 그 다음에 잘못된 어휘 사용 이 두 개 나온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보기 중에 뭐 이중피동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리고 문장 성분 안 들어간 거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건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다 빼고 이렇게 두 개 찾았어요. 소개시키다가 아니라 소개하다죠. 그리고 삼가해가 아니라 삼가. 원래 삼가하다가 기본형이 아니라 삼가다가 기본형이거든요. 네 번째는 통계 자료 분석인데요. 치매 환자의 수를 그 그래프 보고 찾는 거였어요. 저는 유병률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어떠셨어요? 거기에 치매 환자의 수가 나오고 그다음에 유병률도 꺾은선 그래프로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고민하다가 치매 환자 수만 적었어요. 근데 여러분 유병률까지 써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그 병이 어느 정도 어느 정도의 비율로 나타나게 된 건지 치매 환자의 수와 같은 맥락일 것도 같아서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긴 해요. 예. 다만 제가 "시제를 제대로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뒤에 나오는 연도는 우리가 지금 현재 지내온 연도가 아니었어요. 예상되는 연도, 미래였거든요. '예상된다.'라는 요런 맥락을 출제 의도로 채점 기준으로 삼지 않을까. 미래형으로 쓰는 거 요런 게 기억에 남고요. 서술형 5 번은 쓰기 윤리였는데요. 저작자의 권리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었다. 그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 물었으니까 뒷부분에 때문이다로 끝나는 거 맞고요. 그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그 저작권 보호라는 것, 저작권법이 추구하는 목적 중에 하나 고르고 이렇게 쓰는 거였죠. 그리고 저는 문화 발전 그러니까 어떤 저작자의 권리도 보호를 하면서 동시에 이 전체의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 문화 발전 쓰고 공동의 이익. 공동의 이익은 그 아랫줄에 있었던 거 그랬었어요. 공동이 가지고 있는 그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한테 저작물을 쓰세요 하고 자유를 준다는 건 저작자 보호랑은 좀 관련성이 없잖아요. 저작자 보호가 아니라 전체 문화 발전과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다. 이렇게 보고 썼습니다. 그 다음은 공문서인데 여기 앞에 수도권에 있는으로 시작해서 7어절로 쓰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미 2어절이 이제 넘어간 상태로 나머지 5어절로 쓰면 되는데 이게 157개라고 하는 숫자가 요 앞에 있더라고요. 157개의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이러면 157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걸 이 뒤로 옮기는 거죠. 그리고 조금 이렇게 조사 같은 거 넣어서 늘렸어요. 네. 공공기관 지방 이전 이렇게 명사 형태로 나열하지 않고요. 157개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을 이렇게 했더니 7어절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달성하다와 어울리는 목적어 쓰세요 그랬잖아요. 그 실제 문제에서는 계획을 달성하다? 근데 계획은 달성하는 내용이 아니니까 뭐가 어울릴까요? 목표를. 저는 목표를 썼어요. 자, 그리고 목표연도 이거 띄어쓰기 쓰는 거였죠. 혹시 여기 년으로 그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네. 이게 띄어쓰기가 돼서 각각 다른 단어가 되면 년이 첫 번째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연으로 바꿔야 돼요. 목표, 띄고 연도. 그다음 차질 없이도 두 단어예요. 차질, 띄고 없이. 그리고 여기 나오는 뭐 동거는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요걸 우리말로 써야 되죠. 그래서 이 거는 저는 이로 썼어요. 어떤 분들은 뭐 본거는 근데 본 안 되죠. 왜냐면 이 본은 한자거든요. 고유어로만 쓰라고 했기 때문에 이 거는 이렇게 쉽게 쓰는 거. 그리고 이거 1음절로 써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1음절로 써야 돼요. 그리고 밑줄이 여기까지 쳐져 있더라고요. 이 거는. 그래서 원래 밑줄이 쳐져 있으면 밑줄 친 것까지 써야 되니까 저는 이 거는까지 썼어요. 이 이렇게 한 글자만 안 쓰고. 혹시 이것도 어떻게 쓰는지 좀 공유해 주시겠어요? 예. 원래 밑줄에 쳐져 있으면 그것까지는 다 쓰는 걸로 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뭐 이까지만 썼다고 해서 틀렸다고 보진 않을 것 같긴 한데요. 그다음 자료 정리하는 서술형 7번은 홍보 상품이 저는 주택연금이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제가 진짜 시간을 제일 많이 들인 문제가 서술형 7번이었는데요. 거기 보면 막 이렇게 카드 뉴스처럼 그림과 함께 글자가 적혀 있는데 처음에 뭐 주택연금 얘기도 나오고 기초연금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도 나오고 그다음에 기초연금, 주택연금, 국민연금을 모두 받으면 뭐 어떠어떠하다. 그걸 모두 받지 않으면 뭐 이런 손해가 난다. 그런 내용이 나가셨어요. 그럼 이게 처음에는 그냥 연금을 홍보하는 건가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맥락으로 펼쳐지는 걸 보니 주택연금을 꼭 신청해야 도움이 된다라는 맥락 같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홍보 상품으로 주택연금을 했고요. 홍보 대상은 노후 대비를 하지 못한 노인들이라고 좀 간단하게 썼어요. 노인 혹은 뭐 노인들 이런 거 다 괜찮겠죠? 아니 뭐 노년층. 그다음 주택연금이다 보니까 홍보 내용 두 문장으로 써야 되잖아요. 3억 원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노인이 요게 문장 형식을 맞춰야 되는 게 어려웠다고 봤던 게 이거였어요. 뭐뭐는 이 뭐 이상부터 그다음에 뭐 원을 받을 수 있다였나? 네. 이런 게 있고 중간중간 넣어야 되는 거였거든요. 전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가지고 있는 노인이 70세 이상부터 월 91만 9천 원이었나? 아무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나 쓰고 그다음 기초연금 왜냐면 받을 수 있다라고 써 있으니까 돈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돈이 나오는 것만 찾았어요. 그랬더니 요쪽 오른쪽 윗부분에 있는 그 91만 9천 원 나왔던 주택연금 그다음 요 아랫부분 오른쪽 아랫부분에 있는 142만 원 연금 3개 다 들으면 142만 원 그래서 그 두 개를 썼어요. 기초연금, 주택연금, 국민연금을 모두 가입하고 있는 또 이렇게 는 들어가고 누가 노인이 어디 어디 이상부터
문장 형태는 똑같았잖아요. 70세 이상부터 얼마를 받을 수 있다 해가지고 142만 원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써봤습니다. 저는 그렇게 썼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쓴 답이 꼭 답은 아니에요. 정답이라고 제 답이 꼭 정답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 번 시험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썼더니 제가 점수가 700점, 750점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어느 정도 점수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 정도 쓰면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보험 설명서. 고객님께서는 이렇게 시작해서 뭐뭐 했습니다. 비읍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였죠. 장애보험금, 장애보험금, 출퇴근 특약, 휴유장애 보상금 특약. 이것도 단어 명칭이 제가 기억해서 나온 거라 명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기억은 되게 쉬웠죠.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쓰면 되니까요. 그리고 기억이 맞았나요? 기억 아니면 가일 수도 있어요. 가거나 기억이거나. 하도 기억, 니은, 가나 막 헷갈려가지고 아무튼 기호랑 함께 써야 되는데 거기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쓰셨으면 잘 맞게 쓰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2,130만 원 나왔어요. 여러분은 얼마 나오셨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험금을 총 얼마 할 수가 있는데 이 순서대로 써야 되죠. 총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금 쓰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해보험금이 1,500이고 후유장애보험금 500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2,000. 그다음 이 사람이 출퇴근 특약 보험금 그 보상금을 몇 단계를 했더라? 몇 급을 선택했더라고요. 그거 80만 원. 그다음에 후유장애 보상금 5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총 2,130만 원으로 전했거든요. 여러분 혹시 얼마 나오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은 보고서입니다. 네, 보고서 내용 보면 제일 처음에 한류 콘텐츠의 뜻 쓰고 특징을 첫째, 둘째, 셋째로 나눠서 쓰고 의까지 이렇게 돼 있었고요. 한류 콘텐츠의 팬 현황.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초반에 말씀드렸던 게 이거였어요. 이 문단의 조건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이렇게 여기에 수출 현황 모두 작성하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한류 콘텐츠의 팬 현황 그 수치를 모두 쓰라는 건지. 그러니까 이것도 모두 쓰고 수출 현황에 나와 있는 그 각 분야별 것도 모두 쓰라는 건지.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출 현황만 모두 썼어요. 그리고 팬 현황은 현황이니까 현재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현재에 해당하는 수치만 썼어요. 2020년이었나? 아무튼 현재, 이미 지나온 현재. 요즘이라고 현황이라고 말할 수 있는 최근의 그 현재. 2억 몇천 명이었나? 그것만 쓰고요. 현황은 수출 현황은 모두 썼어요. 이 모두가 요렇게 걸린 거라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래야 분량을 맞출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수출 현황을 음악, 드라마, 영화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 각각 몇 달러 이렇게 썼어요. 그다음 인식 변화. 인식 변화는 저는 긍정만 썼어요. 왜냐면 긍정적인 인식 변화에 대해서 쓰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서 긍정적으로 인식한 비율이 2020년은 이랬다가 2023년은 이랬다가 이렇게 썼어요. 3문단. 한류 콘텐츠에 대한 해외 반응. 이 해외 반응은 바로 문장이 있던데요. 그거 그대로 썼어요. 열광하고 있다. 열광하고 있다. 근데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광하고 있는데 그러나 문제가 있다 하고 문제를 지역, 내용, 환경으로 나눠서 세부 내용 연결 지어야죠. 그래서 제가 외워서 나왔는데요. 저는 지역은 동남아시아에 너무 의존하고 있는 거. 그리고 내용은 참신안이 부족하고 소재가 계속 똑같고 환경은 중소기업 너무 열악하고 수익성이 낮고 이걸 연결 지었어요.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럼 다음 마지막에 인터뷰 내용을 간접 인용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큰 따옴표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뭐 했다 라고 이러면 안 돼요. 그들이 말한 걸 그랬다고 말했다. 뭐뭐 한다고 말했다. 그냥 이렇게 써야 돼요. 큰 따옴표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간접 인용할 그 인터뷰 내용이 되게 길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다시 조건을 봤더니 확산에 대한 그러니까 한류 콘텐츠의 확산에 대한 내용에 해당하는 걸 간접 인용하시오가 있길래 확산이 나온 문장 어떻게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라고 말한 부분만 가져다가 썼어요. 그래야 분량을 맞출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다음 개선사항을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이게 원래
개선 사항이 각각 그 4개의 범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 4개가 3개밖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요거 나머지 1개 기억나시는 분은 꼭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우선 내용적으로는 전통과 지역의 특색을 활용한 콘텐츠를 만든다 이거 연결지었고요. 기술에는 인공지능 기술 나왔던 거 그거 연결지었고, 환경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함께 잘 지낼 수 있는, 그렇게 전 연결지었고, 하나가 더 있는데 그 하나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그 하나도 그 나머지 어차피 4개 있었어서 각각 연결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거 제외한 나머지 하나의 세부 내용이 그 제가 지금 기억 안 나는 그거랑 연결됐겠죠. 그렇게 해서 전 답을 적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까지 좀 정리를 해 봤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중에 뭐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라든지 뭐 고칠 점이라든지 이런 거 다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얼른 댓글을 다시 달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시험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험까지 또 열심히 달려봐야겠죠. 저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